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오래된 주식 격언입니다. 역발상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밀짚 모자가 필요하지 않는 겨울에 그 밀짚 모자를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이익이 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리 사놓고 기다리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단순한 밀짚 모자가 아니라 주식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탐나는 대물에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께서 꼭 가지셔야 할 진정한 물건 찾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대물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득재 전문가,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또 오늘 티트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이경민 PB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분 나오셨는 줄 알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신변의 변화가 생기셨어요? 변화는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 티트레이더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제가 사내 강사로 좀 위촉이 돼가지고 예, 이번에 쭉 한번 네. 바꿔봤습니다. 안 그래도 참 스마트하신데 감사합니다. 위촉이 또 되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으시고요. 예, 우리가 지문상 대리님이 지난번에 목요일에 한번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때 대물 순위에 안 올라갔던, 하지만 언급을 하면서 이 종목 언급되고 나면 오히려 좀 순위 안 올라간 다음에 잘 가더라 이런 얘기했던 그쵸. 루트론이 예, 잘 아주 잘 가더라고요. 나갔습니다. 네. 뭐 그때 얘기를 안 하셔서 잘 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얘기를 했는데 제 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이 예, 존경하는 벤치-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어요? 네, 존경하는 선배님 계셔가지고 잘못 그분이 그 종목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가지고 그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분 네, 그분이 네이버 한 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루트로닉이 이제 그때 네. 사고 거의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좀, 네,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루트로닉 대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네. 개놈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프로키너 프로젝트. 이번 주 은근 핫했죠, 그 테마가? 자평 좀 해주세요. 매일 아침에 또 중계를 해주시니까 어떠신가요? 내일 아침은 아니고 매일 아침.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내일 아침은 아니고 토요일이니까요. 내일은 저도 쉬어야죠. 네. 일단은 지금 미국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타이밍 자체가 좀 적절하게 좀 많이 방송이 됐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자체 타이밍이 올라왔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미국이 좀 잘 돼야 되는군요. 네. 예, 종목별의 움직임, 미국 증시 움직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장은요. 외국인이 현선물을 오늘도 매수를 했지만 코스피는 199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560포인트 찍었죠? 여러분, 연고점입니다. 업종 테마 보시죠. 계절이 봄을 건너뛰어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인해 투자자들은 여름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음료, 빙과류 판매량 증가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썸머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름철 테마주는 계절적 특성으로 여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군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빙과류, 식음료, 여행, 그리고 쇼핑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계절에 따라 매출에 민감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긴 하지만 계절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 테마주 중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금요일 탐내는 대물 지금 토론 시작합니다. 네, 탐나는 대물 여름 준비해볼까 합니다. 지금 좀 더워졌었어요. 사실 한낮에. 그런데 오늘 다시 꽃샘추위가 와서 또 강원도에는 눈까지 왔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이번에 또 부산에는 해운대 바다가 더 넓어졌다고요. 백사장이 또 더 많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자, 증시에서는 한번 볼까요? 지난해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5월 중순 정도의 여름 테마가 벌써 그때부터 강세였습니다. 뭐 이후에 급등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좀 움직였고요. 아까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2계절 앞서는 게 아니라 1계절 정도만 앞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도 좀 짧아진 건지 봄이 더워진 건지 꽃들도 참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차례로 피는 게 아니라 봄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진 거예요? 네, 그럼 기상청에서 그 경칩이나 이런 계절에 따른 그 분기의 그 차이를 한번 조사를 했고요. 네. 한 봄이 한 14일 정도 짧아졌고 가을도 한 20일 정도 짧아졌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핵심 차트부터 그러면은 좀 보면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 예. 저는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예. 네, 일단은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그 여름철 기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가져온 건 기온 전망인데요. 네. 그 평년이 22도에서 25도 정도였었는데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을 조금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그 기상청 그 예보가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예보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겨울이 많이 춥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름은 좀 덥다, 더 많이 덥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네. 올해 겨울은 캘리포니아, 미국 쪽이나 이쪽 네. 부분에서 너무 이상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예, 올해도 여름에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무더울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있었고요. 강수량 전망 같은 경우는 그 평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내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많이 있을 거며, 네.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요새 비 내린다라고 하면 스콜성이라고 해서 그쵸. 옆 동네에선 굉장히 해가 쨍쨍한데 갑자기 저 있는 데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가져온 건 제일 맞지 않는 전망인데요. 엘니뇨 전망입니다. 1년 정도로 해서 예보는 하고 있지만 네. 정확도는 제일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땅보다 더 떨어져요, 이거. 예, 그렇죠.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인데요. 엘니뇨라고 하는 부분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남자아이, 이런 뜻인데 12월 성탄절 관련돼서 이 근처에 갑자기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안 잡히던 어종이 잡히면서 많은 그 어획량을 그 기록을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기상 이유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코코아 수확을 많이 하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페루나 이쪽에서 그 성탄절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선물이다. 이런 그 역설적인 이유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해수면이 그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기상 이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이유는 굉장히 그 경제나 시장에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엘니뇨 같은 부분은 평년보다 좀 다소 높을 거다. 온도는 이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부득탐승님께서 그냥 키 큰 후배였다지요. 네, 지문상 대리님. 예. 핵심 차트 기억하시나요?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네. 아까 이제 이경민 PD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얘기를 좀 약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부분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저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전력난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작년 5월달에 이제 그 LS 그룹의 이제 자회사였던 그 JS 전선이 이제 납품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리 원전 2호, 3호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스마트 그리드 시장 자체가 전폭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서는 그 AMI라고 해가지고 원격 제어 장치 그거랑 이제 ESS 네. 저장 시스템 이 부분이 좀 약간 가장 중요한데 왜 스마트 그리드가 중요하냐면 그 에너지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그 풀리지 않은 에너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여름에는 기온이 예년보다 계속 더 높아질 거고 겨울은 또 가면 갈수록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기온이.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차트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은 갈수록 더워지고 겨울은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그 전력난이란 문제 정말 꼭 풀어야 되는 숙제다. 그렇죠. 반드시 정책이 뒷받침된다. 돼야 됩니다. 예. 네, 올해도 가장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시네요. 네, 전력난 테마. 신득재 전문가님은 어떤 차트가 핵심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뭐 그냥 신일산업 그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키워드는 좀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계절 관련주다 보니까 미리 선 반영돼서 움직였던 것들이 막상 여름이 많이 다가오게 되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뛸 때는 또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신일산업은 좀 제가 왜 신일산업을 갖고 왔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유동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변동폭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눈에 확확 들어와서 일단 신일산업 좀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가면은 수익도 잘 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못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싶네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예, 다음 여름을 좀 기대해야 되는, 예, 그런. 예. 다음 여름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다음 기회라고 써있죠. 보통 치토스 따줘 이렇게 긁으면은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다음 기회를 또 노려봐야 돼서. 근데 신사업 같은 그것도 경우는 네. 그 기본적으로 선풍기 쪽으로 그렇죠. 만드는 회사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전력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전력난이 네. 있기 때문에 에어컨의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네. 작년에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건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력 피크 시간에는 저희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집에 혼자 있는데 전력 사용량이 크진 않은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때 제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산업재 쪽이거든요. 뭐 네. 제철사도 있을 수 있고요. 산업용 전기를 너무 싸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전력난이 많이 왔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ESS 쪽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전력에 대해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타개하는 방향으로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았기 네. 때문에 작년에 신일사업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네. 올해도 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일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자면은 네. 지금 전기 자동차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당장 지금 이제 봄이 다가왔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전력난이 지금 다 걱정이란 말이죠. 그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아직 그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지금 드라이브가 걸린 것 같지도 않고 예. 네, 그리고 원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환경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는 뭐 부수적인 건 하지만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여름 관련주들은 좀 더 가든 애들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신일사업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분 다 탐을 내시네요. 이 정도. 신일산업이 유가증권 상장된 1호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 네. 참 어리신 분이 이런 역사까지도 그쵸, 이게 아시네요. 참 키만 큰 후배라서 좀 약간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일사업이 오. 상장기업 1호긴 한데 네. 최근에 뭐 얘기 많잖아요. 사실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M&A 기업 얘기도 나와요? 네, 이번에 예. 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노무사 맞죠? 노무사. 예, 그분이 이제 뭐 들어본 경영에 것 참여한다라고 같다. 해가지고 네네네. 주가가 지금 최근 되게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만약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M&A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주주총회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미 했고 그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M&A 사례였던 홈캐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분기에서 완전하게 적자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 여름 테마로 봤을 때 신일사업은 대표적인 여름 관련 테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영업을 정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좀 제가 볼 때 걱정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물론 어떤 테마가 물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서 거기다 실적 베이스까지 받쳐주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실적도 받쳐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꿈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실적 베이스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네. 업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네. 세 분 모두 네, 그렇죠. 네, 세 분 모두 여름 테마가 지금 중요하게 볼 만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뭐 선풍기라든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습기죠. 예, 이 종목은 또 겨울에는 가습기까지, 그렇죠? 예, 제습기 그 종목 그리고
전력난 이런 쪽이 좀 강했는데 올해는 패턴이 어떨까요? 이런 쪽이 계속 강할지 아니면 다른 게 뭔가 떠오를지. 제습기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습기는 위닉스 유행 지났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유행 지났다라기보다는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할 수 있는 제습 기능이랑 제습기를 켜가지고 하는 제 제습 기능. 말이 저는 그래서 안 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굳이 따로 에어컨을 집도 키기라도 좋은데. 하면은 제습되면서 시원한데 예. 제습기를 키면은 열이 발생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실내 그걸 온도가 더 많이 사시는 게 좀 올라간다는 뉴스 의외예요. 보고가 예.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습기 쪽은 그런 쪽으로 좀 부각돼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근데 네. 그 시장이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올해는 강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전력난은 이제 좀 식상하다고 좀 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음식료 쪽이라든지 음료수 쪽 그리고 뭐 선풍기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료수, 선풍기. 예, 네. 작년에 국감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2014년도 딱 해가지고 예비율 얼마 뭐 이렇게 그 국감 때 딱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국감에서 어떤 그 정의당 의원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뭐 2014년도 8월 최대 수요는 8,033만 킬로와트인데 이게 신고리 3호기, 그러니까 원전 신고리 3호기가 발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절전에 대한 그런 뭐 캠페인이라든지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그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력난에 대한 그 모멘텀은 분명히 식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요. 쉽진 않았는데 네. 과거처럼 그렇게 세진 않을 국정감사에 것이다. 나와서 말한 네. 게 뭐 잘못 말을 하면 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계가 잘못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전력에 대해서 뭐 캠페인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캠페인이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전력 피크 2시, 4시 네. 뭐 하고 있으세요? 방송 나와 있으시잖아요. 예, 그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많이 없습니다. 예, 이쪽 보면 뭐 개인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아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껴질 수 있는 전기가 아니란 거죠. 네. 예,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전력난 있어서는 토론회 때 예. 산업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산업 하고 쪽에 싶은데 캠페인을 해야 예. 된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ESS나 이런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일본도 뭐 대지진 이후로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인 거고요. 우리나라 측면 본다고 하더라도 뭐 ESS가 지금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 강하게 예. 보시고 또 한국전력도 높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 인상이 있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유틸리티. 빈가류나 이쪽 부분에 상승폭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까지도 포함하시나요? 유틸리티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아이스크림. 근데 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론 그 통계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촛불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촛불 시위 2만 명이 와도요 경찰 추사는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기네들 분량은 낮게 잡고 유리한 거는 굉장히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일반 가정의 뭐 절전이라든지 근데 그거 빼놓고 나서도 지금 관공서라든지 뭔가 절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여름에 딱 까놓고 봐야겠지만 뭐 일단은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전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게 계속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인상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 산업전기 인상을 했거든요. 그쵸. 예, 산업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이게 싸니까 이걸로 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를 인상을 했고 네.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산업용 전기보다는 다른 방법 자체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나 ESS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일반적인 하나의 그 시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신에 과거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력난 테마 과연 어떨까요? 아까 지문상 대리님은 그쪽이 강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뭐 제가 키만 큰 후배가 말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부분이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연도 여름에 뭐 정책이나 뭐 실질적인 수혜에 볼 수 있는 거는 네.
스마트 그리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빙가리도 있고 뭐 이제 뭐 6개 뭐 이런 것도 월드컵이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이제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좀 테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역시 전력난 맞다, 네. 강하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시네요. 올해 말씀드릴 여름은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는 게 월드컵이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언제죠? 예, 6월 달. 초부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 네. 레포트를 좀 봤는데요. 되게 좀 웃긴 예. 게 제가 원래 이제 하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까 종목 얘기 이따 해야 되는데 하림을 가져왔는데 이상원 씨인가요? 애널리스트? 하이투자증권. 예, 예. 네. 그 뭐 월드컵 때문에 이제 뭐 육개 사용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시차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12시간 시차가 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7시 하면 저희 아침 7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그걸 치킨을 먹고 있나요? 우리도 아침 삼계탕 먹어야 되나? 치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치맥이요? 싶긴 해요, 근데 아침에. 치맥은 문화가 좀 올해는 정관이 같은 새롭게. 경우는 네, 있을 것 치맥은 같은데. 저는 먹을 수 있긴 한데 보통 뭐 아침부터 고기 먹기 굉장히 좀 부담끼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 치킨을 치맥을 아침부터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삶이 돈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나 좀 하실 텐데 있지 않을까요? 재방송은 이미 결과 다 알고 나서 보는 거를 치맥 듣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김 부분이 빠지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건 좀 아니라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큰 테마 없을까요? 브라질 관련해서? 브라질이요? 근데 이제 브라질 관련해서는 미디어 쪽으로 좀 그렇죠. 보셔야죠. 미디어 예. 콘텐츠 쪽을 봐야죠. 이제 뭐 광고 그쪽이다. 단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때 뭐 나스미디어라던가 아니면 뭐 스카이라이프, 뭐 SBS, 그렇죠. 뭐 콘텐츠고 이런 쪽 그쪽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PD님? 브라질 월드컵 테마. 네, 개인적으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의경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월드컵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싫어하시겠네.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큰 테마가 형성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4강 간다 그 실적에 따라서 하면 예, 큰 강세가 될 수 있겠다.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뚜껑 한번 열어보고 판단하셔도 네.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월드컵 역량을 보고 나서 월드컵 테마가 강세일지 판단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여름 테마 내에서 과연 대물이 있을 것인가 세 분의 결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지 전문가님, 예, 여름 뭐. 테마 대물입니까? 일단은 근데 그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금 들어오는 거고 과거의 대선주랑요, 요즘 대선주랑 좀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대선주랑은 상한가 10방 빠바바방 찍고 진짜 막 끝없이 올라가고 막 그랬던 게 요즘에는 좀 많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뭔가 ESS 같이 스마트 그리드가 왜 집중을 받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센세이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몰렸었던 게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조금 식상하다. 뭔가 새로운 게 또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자금이 오히려 몰릴 것 같다. 지금 사물 네. 인터넷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갈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 여름만의 어떤 새로운 테마 세 분 예상해 오셨나요? 아니요, 이제 저는 저는 일단 베이스적인 거 좀 깔고 나서 나중에 네. 좀 나오는 걸 좀 지켜보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뭐 있나요? 뭐가 있나요? 대물 아니다? 저는 대물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자, 이경민 PD님. 대물은 뭐 이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름이 계절적으로 따지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연관된 게 뭐 복날돼서 6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말했던 전력난 그때는 스마트 그리드나 뭐 이런 검침기나 이런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빙가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여행도 될 수 있고 태풍이 울서 뭐 태풍 관련주도 될 수 있고 뭐 네. 비 많이 오면 밖에 못 나가고 더우면 못 나가니까 홈쇼핑주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료도 되겠죠. 뭐. 예, 비 많이 비료도 되니까. 되고. 그리고 애들 방학하면 다 얘기하시니까 게임만 하니까 그냥 온라인 지금 게임도 너무 다 얘기하시는데. 예. 온라인 게임도 될 수 네. 있겠고 그러니까 여름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대물이 뭐가 하나 올라가는지. 정도는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많은데. 네. 이렇게 많은데 그냥 하나 얻어 걸리면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 올라갈지 이 중에서 잘 선별해서 좀 네.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되게 한번-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거를 업종을 다 섹터를 종목들을 다 비교하고 아니 한 그러니까 100개 저 그거 나오는데 여쭤보고 거기서 싶어요. 하나 잘 찾아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예. 보시니까 미리 보셨잖아요. 우리가 네, 주제를 맞습니다. 정했으니까 감이 확 오는 게 있으셨어요? ESS 쪽이죠. 아, ESS 힌트는 끝까지. ESS.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상 대리님,
여름, 겨울이 그 테마가 많아요, 사실. 여름 테마 내에서, 그리고 매년 좀 유행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습기가 떴듯이 또 아이스크림도 은근 작년에 떴거든요. 그 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랬던 것처럼 올해 뭔가 대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제가 갖고 나온 거는 네. 사실 이제 스마트 그리드 위주로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일단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실 이제 얘기하시기 전에 서로 설전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미 이제 에어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그 매출 비중이 한 20%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절 변화에 따른 그 전력량 변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는 계속적으로 그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겨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용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 아까 산업용 전력량 같은 경우는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력량 관련된 부분들은 ING 여전히 계속 진행될 거고 거기서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한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IMI 검증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ESS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저번 주에도 사실 루트로닉을 그 올리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죠? 네, 월드컵 그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능수능란해졌어요. 이제 끊으실 줄 아시고. 네, 탐나는 대물 2부에서 여름 테마 이야기하겠습니다.